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확률 같은 게 계정 전책으로는 세 번째 단원, 계정 후책으로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의 이제 두 번째 중단원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항 정리, 이항 계수라는 것은 그 조합의 어떤 하나의 또 섹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조합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해둔 상태로 오셔야 된다. 저번 시간 복습 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좀 드렸었죠.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그 중복 조합과는 뭐 거리가 멉니다. 얘는 이제 중복 조합은 아니고 그냥 일반 조합, 콤비네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C3과 10C7과 서로 같다라는 거,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이 10C3이라는 것은 9C3과 9C2를 더한 것과 똑같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성질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파트가 이제 이 파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계수의 합을 이따 구할 건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살짝 스포를 좀 드리긴 했는데 7번도 안 적으셨어요? 그때 이제 이항 정리랑 이항 계수에 대해서 살짝 좀 스포를 했죠? 네. 이항 정리,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외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공식 배우면서 이제 이 정도는 다 외웠습니다. 자, 한번 쭉 불러볼까?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네, 이거도 사실 노가다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의 4제곱은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1의 4제곱.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달아 곱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두 번 써서 이제 연달아 곱해주시면 될 수도 있고, 이 결과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어찌 얘를 해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x 플러스 1의 5제곱은 뭔데? 그럼 x 플러스 1의 10제곱은 뭔데?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끝도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전개를 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들 사이에 어떤 뭔가 관계성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 개수를 좀 한 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을 좀 생각해 보냐면, x 플러스 1의 4제곱이라는 것을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x 플러스 1을 4번 연달아 곱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를 선택해서 곱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x 4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나 x 1 선택할 거야. 그럼 무슨 항이 만들어져? x 세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겠죠. 뭐 물론 x를 선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x 세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럼 이제 또 x 1 이렇게 선택하면요, 예, x라는 그 항이 만들어지죠. x라는 항이 만들어져요. x랑 1 3개를 곱하니까 3x는 아니고 이제 x가 되겠죠. 자, 1 이렇게 곱하면 1이라는 상수항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 줬고, 그럼 x 세제곱이라는 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했을 땐 x 3개 선택하고 1 하나 선택해서 곱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게 몇 번 나오는데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4개 중에서 내가 x를 3개를 어디서 선택할지 그것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x를 선택할지, 여기서 선택할지, 여기서 선택할지, 아니면 여기서 선택할지,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된다고. 근데 이 4개 중에서 무슨 소리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고. 자,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 이제 하나는 자동으로 1이 선택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그럼 결국 4개의 괄호 중에서 어느 3개의 괄호에서
x를 선택할지만 결정해주면 그럼 그것이 내가 x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일단 x 4제곱은 그냥 x 하면 나올 것이고 그럼 x 세제곱은 어떻게 얼마나 나오겠어? 라고 묻는다면 4개의 괄호 중에서 3개 괄호를 선택해서 거기서 x를 뽑을 거야.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1 갖고 올 거야 라는 그 아이디어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x 세제곱의 x 세제곱의 등장 개수가 결정될 거야. 즉 x 세제곱의 개수는 4c 3일 거야 라고 주장할 만하죠. 나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x 제곱은 그럼 몇 번 나오는데?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횟수만큼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횟수만큼 이 x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나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여기 이해 안 가시면 이 뒷부분 하는 얘기 싹 다 이해 안 갑니다. 일단 다 됐어요? 조금이라도 찝찝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내가 x제곱은 몇 번 나와? 라고 묻는다면 몇 번이라고 대답해야 돼? 네,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그 횟수만큼 나올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서 당연히 누가? x제곱이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x는 몇 개가 나와? x는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개수만큼 나올 거야. 자 그럼 1은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올 거야 해서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금 센스 있게 이거 일반화시켜서 조금 통일성 있게 적어보자면 네,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것만큼 x가 등장할 거야. x의 0제곱이 1이 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살짝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것만큼 4개 중에서 몇 개? 4개. 오케이. 4개를 뽑는 것만큼 x 4제곱이 나올 거야 라고. 자 그럼 뭔가 좀 규칙성이 보이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럼 x 플러스 1의 10제곱에도 또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x 플러스 1의 10제곱 한번 처음부터 써볼까? 10개 중에서 10개 모두를 다 x 선택할 거야. 그 다음 더하기 10개 중에서 9개만큼 x를 선택할 거야.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개 중에서 0개 x를 선택할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냥 1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10제곱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더욱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x 플러스 1의 n제곱. 그럼 당연히 처음은 nc n 곱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nc n-1 x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 0 곱하기 x의 0제곱.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개수들만 뚝뚝뚝 떼내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이항 개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항 정리에서 등장하는 개수니까 이름이 이항 개수다. 좀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모양새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라는 모델보다는 x 플러스 1이라는 모델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얘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a 플러스 b라는 모델로 확장시키셔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할 겁니다. 이 위를 싹 지우고 a 플러스 b로 바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더욱더 일반화된 식은 a 플러스 b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일단 a가 n개 모조리 다 선택된 것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nc n 곱하기 a가 몇 개 선택? n개 선택. 그럼 b는 몇 개 선택? 0개 선택. 그럼 그 다음 턴은 뭐야? n개 중에서 n-1개를 선택. 누구를? a를 n-1. 왜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블루베리 스무디 알아요? 얘도 올라가네. 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
A의 n제곱 B의 0제곱. 혹시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나중에 한번 내가 그 음성 녹음 좀 한번 좀 시켜봐야겠다. 블루베리 스무디 이러면서. 근데 블루베리 스무디 원래 어떻게 말하죠? 아 내가 방금 말했구나.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nc n-1 곱하기 a의 n-1 제곱 b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점 해서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 a를 0개, b를 n개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항 정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항 개수라고 부른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단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항 정리랑 이항 개수 이 두 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단원 이름이 이항 정리였죠? 여기 이항 정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이항 개수의 합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죠? 네,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 이해됐나요?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됐지? 네. 아, 메모하실 분들은 좀 시간 드릴 테니까 메모 천천히 하세요. 메모할 게 없네. 너무 당연한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자, 다 되셨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아이디어는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줄만 딱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을 공부하신 분들에만 해당돼요. 요거는 수학 1을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수 1을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잠깐 여기서 스탑. 네, 여기 이 밑에 있는 표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수학 1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더하는 거, 뭐로 좀 표현하는 거 연습했죠? 시그마, 그쵸? 네, 아직 우리는 수열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그마, 자, 써볼까요? 일단 문자는 n은 계속 고정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k는 이라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k는 어떤 것부터? 네, 요게 딱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뭔가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요걸 처음이라고 보지 말고 저걸 처음으로 보고 0, 1, 2, 3, 4에서 n까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k는 0부터 n까지 a가 몇 개? 아야, a가 몇 개? a가 k개. 내가 지금 n개 중에서 k개를 선택한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내가 n, c, 0, 요게 k였죠. a의 0제곱, 요거랑 이제 동일, 그렇죠? 같은 운명입니다. 같은 운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n, c, k 곱하기 a의 k제곱, b의 n-k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의 k제곱, b의 n-, 에이, 나 이거 왜 계속 빼먹고 쓰고 있어, 씨. NC 네, NCK부터 먼저 써야 되죠. A랑 B에 너무 주목하느라 A의 K제곱 곱하기 B의 N-K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요 식이 짠 하고 만들어진다. 아까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아, 미안해. 네. 자, 다 수원 배우신 분들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까지도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서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의 시그마 표기법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뭐 102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장하기, 개정 후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개념 코코 두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3a-b의 4제곱을 전개하래. 자, 3a-b의 4제곱을 전개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A랑 B라고 놓은 거는 그냥 각기 다른 두 개 대상으로 놓은 거지 단순히 그냥 A, B 이렇게 그냥 개수가 1인 어떤 문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 왼쪽에 있는 자리에 3A, 오른쪽에 있는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심수를 부릴 수도 있다. 그래도 어쨌든 쓰는 거는 똑같아요. 자, 일단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누구를? 3A라는 것을. 그럼 이제 마이너스 P는 몇 개를 선택해? 마이너스 P는 0개를 선택해.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C3 3A를 몇 개를 선택해? 3개를 선택해. 마이너스 B는요? 1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더하기 4C2 3A는 2개, 마이너스 B도 2개, 더하기 4C1 3A는 1개, 마이너스 B는 3개, 더하기 4C0 곱하기 3A는 0개, 마이너스 B는 4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 그래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 개수의 표기를 바탕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x-2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8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요거는 그냥 딱 핀셋처럼 하나만 뽑아가지고 하면 되죠. 굳이 전개식 쓸 필요는 없이. 자,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8개를 선택하면 돼요. 누구를? x를, 그 다음에 누구를? 마이너스 1을 몇 개를? 네, 나머지 2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18 곱하기 x의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만 추출한다라고 한다면 18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네. 개정 전과 개정 후책 모두를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순서가 이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 저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책은 나중에 한꺼번에 본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칠판만 봅시다. 자, 요 밑에 내가 요거 한 줄만 좀 써볼게요. x 플러스 1에 n제곱 nc n 곱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 0 곱하기 x의 0제곱. 자, 이것을 뒤집어서도 한번 써볼게요. nc 0 곱하기 x의 0제곱부터 쭉쭉쭉 해서 오름차순으로 nc n 곱하기 x의 n제곱.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뒤집기만 한 거니까. 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3가지 정도쯤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식이든 뭐 이 식이든 x에다가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전에 NCN, NC n-1, NC n-2, 점점점, NC1, NC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항 개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이항 개수들을 몽땅 다 더한 결과가 x에 1을 대입했을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x에 1을 대입하면 얘네들이 그냥 다 1의 0제곱, 1의 뭐 1제곱, 1의 제곱, 1의 세제곱, 점점점, 1의 n제곱 전부 다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그냥 사실상 생략되어버리는 셈이죠. x가 그냥 생략. 자, 그러다 보니까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 ncn까지 써질 수 있다고. 오호. nc0부터 nc1 더하기 점점점 ncn까지 몽땅 다 더한 것은 요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결과랑 똑같다? 1을 대입한 결과랑 똑같다. 따라서 얼마다? 2의 n제곱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끄덕끄덕.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것은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인데 그것은 2의 n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10c0부터 10c 10까지 몽땅 다 더하면 얼마다? 2의 10제곱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네, 쉬워요. 자, 그럼 5c0부터 5c 5까지 모두 다 더하면 얼마다? 2의 5제곱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80c1부터 88까지 몽땅 다 더하면 그럼 얼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 낚이지 마세요. 자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8시 1부터 점점점 8시 8까지 몽땅 다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죠. 인간의 이 머릿속 숫자의 기본 첫 세팅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계속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0부터 시작하는 건 조금 어색해해. 뭔가 1부터 시작하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그래서 81부터 88까지 몽땅 다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전부네. 전부 다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해? 요거는 이제 2의 8제곱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8시 0이 빠졌죠. 8시 0이 얼마야? 우리가 이제 그 시 처음에 조합 배웠을 때 몇 시 몇 이런 것들 뭐 하면서 뭐 0시 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이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뭐 근데 사실 8시 0 같은 것들은 뭐 그런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8개 중에서 0개를 뽑는 행위 뭔가 안 뽑으니까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1이라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8시 0이라는 것은 1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2의 8제곱 하면은 이제 8시 0부터 88까지 모두 다 더하는 셈이니까 8시 0은 안 더해졌으니 이제 그 답은 적절치가 않다. 오히려 여기서 1을 빼주셔요. 즉 8시 0을 뺀 값인 8시 1부터 88까지는 2의 8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많이들 헷갈리고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들은 됐고 자 그럼 이번엔 또 재미난 다른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볼까? x에 뭘 대입해 볼까? 우리 방금 전에 1 대입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1 좋아요. 아니 뭐 x에다 30씩 같은 거 대입하고 싶진 않잖아, 그렇지? 뭐 그냥 좀 특별한 숫자들, 아까 1처럼. 그럼 또 다른 대표적인 숫자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0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숫자들 말이야. 자, 근데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기는 해요, 그렇죠? x에다 0 대입하면 어때요? 그냥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요 친구만 남아, 그렇죠? 요 친구만 남아. 0의 0제곱은 1입니다. 0의 0제곱. 네, 0의 0제곱은 1이고 그건 이제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그냥 무언가의 0제곱은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해놨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에다 이제 0을 대입하시면은 좀 너무 재미가 없어지니까 사실 그건 논외로 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는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 nC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러니까 n이 뭔지에 따라서 얘 부호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짝수라면은 플러스가 되겠고 홀수라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만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녀석은 nC n-1 마이너스 1의 n-1제곱.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녀석이랑 부호가 반대가 될 거야. 얘가 플러스였다면 쟤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쟤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는 0의 n제곱이라서 0이 되는데 nC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nC n-1의 마이너스 1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 0의 마이너스 1의 0제곱.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10C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0제곱. 그럼 이거 얼마야? 그냥 10C 10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빼기 10C 9 더하기 10C 8 빼기 10C 7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마지막은 10C 0 요로 끝나겠죠. 이처럼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이항계수가 더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해?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 이게 홀수 짝수 번들끼리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걔네들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은 더한 총액과 뺀 총액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그래,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짝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더해지죠. 홀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떼지고요. 그러면 짝수 번째 항들의 합과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서로 어떻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런 의미 없어 보이는 식 말고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홀수들의 합과 짝수들의 합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입니다.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서로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홀수 번째 항들을 싹 다 더하고 짝수 번째 항들을 싹 다 더한 것을 더한 게 이 전체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구성원들 중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걔네들이 지금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얼마씩 나눠 갖겠어, 얘네들이?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그래서 얼마씩 이란 얘기예요.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한 게 지금 2의 n제곱이야. 그럼 이걸 반띵하면 그게 홀수 번째 항, 또 나머지가 짝수 번째 항이잖아. 얼만데 그러면? 2의 n제곱을 반띵하면 얼마야? 그래, 2의 n-1제곱. 2의 n제곱 나누기 2는 2의 n-1제곱이죠. 이거 설마 2의 2분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2의 2분의 n제곱 아니야. 2의 n-1제곱이야. 아니 그러잖아. 2의 5제곱 나누기 2 하면은 2의 4제곱이잖아. 2의 6제곱 나누기 2 하면 2의 3제곱이 아니라 2의 5제곱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의 n제곱 나누기 2 하니까 2가 하나가 없어져서 2의 n-1제곱이다 라고 써주실 수 있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의 n-1제곱이다. 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이야기가 x에다가 우리가 아까 좀 특수한 숫자 뭐 1, 0, 마이너스 1 이런 것들만 생각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문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기는 하는데 또 혹시 몰라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성향이 또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x에다가 다른 숫자를 대입할 수도 있어.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 꽤 이쁘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요 x에다가 3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볼까? 3. 그럼 3을 대입해 보시면은 4의 n제곱은 요 모델로 볼게. nc 0 곱하기 3의 0제곱, nc 1 곱하기 3, nc 2 곱하기 3의 제곱, nc 3 곱하기 3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nc 0 곱하기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그냥? 뭐 k에 아니 그냥 예시를 들어서 써줄게. nc 0 곱하기 뭐 3의 0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c 1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nc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 n 곱하기 3의 n제곱. 여기까지 보일까나 모르겠네. 왠지 얘가 가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아, x라는 그 자리에 3이라는 게 대입되어 있구나라는 걸 의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4의 n제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항계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할지
그것만 잘 생각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만, 변환만 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 2, 3번으로 좀 순서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개만 좀 잘 알아두고 넘어가 주시면 충분하겠다. 네, 일단 메모 필요한 부분들 메모 좀 해주세요. 자, 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럼 싹 다 지워버리고 새 판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자,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이항계수의 합으로서 조합의 성질 중 그 두 번째 성질이랑 좀 관여가 깊은 것을 하나 배우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커다란 삼각형 내에서 네 맞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네. 그쪽 페이지 계정 전책은 그냥 바로 103페이지에 대놓고 먼저 나와 있어요.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나오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이 사실 이 단원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가장 중요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이 단원이 끝나가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슬쩍 좀 이 단원의 특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단원은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 단원 자체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여기에서 뭐 반드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고 뭐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수학적으로 상당히 막 유의미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 어떤 포지션이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인수분해를 배웠었던 그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인수분해 왜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그쵸? 네. 여기에서 이제 이항정리, 이항계수 이런 거 왜 배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기 뒤에 통계 파트에서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산 확률 분포에도 하이라이트, 꽃이 하나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하이라이트, 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산 확률 분포에서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항 분포예요. 그 이항 분포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 이거라서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를 조합을 배우고 난 직후에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마치 인수분해를 알려주듯이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무게가 막 완전 많이 쏠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도 그냥 얘는 약간 좀 그냥 피클 같은 느낌? 치킨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꼬박꼬박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이 부분은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알겠죠? 중요하지 않는 단원일수록 나오는 것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건져가셔야 오늘 수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조합의 성질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성질. 뭐랑 뭐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NC R과 NC N-R이 서로 똑같다. 그다음 2번 성질 NC R이라는 것은 N-1 C. 자, 이거 낙하산과 그 다음에 배제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놓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자, R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N개 중에 어느 한 구성원이 뽑힌 상태야. 이미 낙점됐어. 나머지들 중에서 R-1개만 선택하면 돼. 그래서 N-1C R-1 더하기 걔가 또 밑보였어. 걔가 안 뽑힐 경우도 있겠죠. 뽑히거나 아니면 걔가 안 뽑히거나. 그래서 N-1개 중에서 걔가 안 뽑혔다는 게 확실하니까 R개를 뽑으면 돼. 해서 NCR은 N-1C R-1과 N-1C R과 더한 것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 우리 자주 활용할 거니까 요거는 냅두고 밑에서부터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항 계수들을 층층이 그냥 다 쓴 거야. 그게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C 0부터 1C, 그러니까 1C 0, 1C 1 이렇게 써져 있죠. 1C 0, 1C 1. 자, 두 번째 줄은 2C 0부터 2C 2까지 써져 있어. 그래서 여기 2C, 2C 0, 2C 1, 2C 2 이렇게. 자, 세 번째 줄은 또 3C 0부터 써져 있겠죠. 그래서 3C 0, 3C 1, 3C 2, 3C 3 이렇게. 내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리면 정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자꾸 한쪽 편이 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오늘은 얘가 좀 기네. 자, 그 다음에 4C 0, 4C 1, 4C 2, 4C 3, 4C 4. 자, 그 다음은 또 5C 0, 5C 1, 5C 2, 5C 3, 5C 4, 5C 5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냥 층층이 쓰는 거야. 나 한 7층까지만 써볼게요. 6C 0, 6C 1, 6C 2, 6C 3, 6C 4, 6C 5, 6C 6. 자, 마지막이야. 7C 0, 7C 1. 내가 왜 계속 읽으면서 하고 있지? 나오지도 않네요 이제. 펜 좀 바꾸고 가자. 훗! 자. 훗! 자. 자. 자,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요 EC1이랑 EC2가 각각 얼마죠? EC1은 2, EC2는 1이죠. 3C2는 얼마예요? 3. 2, 1, 3. 얘네 두 개 더하면 얘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4C1은 얼마입니까? 4. 4C2는 얼마예요? 6. 5C2는 얼마야? 4, 6 더하면 7. 괜찮네? 그쵸? 우연인가? 자, 너네가 한번 정해봐. 자, 인형 뽑기 해보시죠. 자, 봐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자, 어디로 갈까? 아, 말해 빨리. 빨리 말해. 나 지금 민망하잖아. 빨리 말해. 어디로 갈까? 오른쪽. 자, 어디? 얼마나? 한 칸. 2칸.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위.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아, 빨리 해. 오른쪽이 오른쪽 위.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어디로 갈까? 왼쪽이 왼쪽 위. 오케이.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걸로 가면 안 된다.
또 어디? 왼쪽. 죽을래? 아 그냥 아무거나 한다 내가 그냥. 아니 불러달라니까. 여러분들 참여형 수업을 좀 바랐는데 아니 인형 뽑기 집 가가지고 동전만 넣으면 아주 그냥 좀 신나게 막 돌리고 막 때리고 그럴 거면서 왜 여기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안 해요? 진짜 민망하고. 자 얘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6시 4 얼마야? 후딱후딱 계산해봐. 자 6시 4 조금 불안합니다. 자 6시 4는 6시 2랑 똑같죠? 네 그래서 바로 6, 5, 2, 1 해가지고 촥 해보면 15 얘는 6, 75 21 15, 6, 21 괜찮죠? 네 그래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특징이 있어요. 얘 위에 있는 양쪽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이 친구가 나옵니다. 자, 얘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이 친구가 나와요. 얘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이 친구가 나옵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내가 얘 더하면 얘가 되고 얘 더하면 얘가 되고 얘 더하면 얘가 되고 얘 더하면 얘가 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일단 책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숫자를 다 변환해가지고 써준 거 하나 보이시나요? 계정 후책은 또 그런 게 있으려나? 계정 전책은 막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써놨죠? 그래서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1, 6, 15, 20, 15, 6,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착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왜 어째서 성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활용하는 게 요 2번이야. 자 보세요. 2번 다시 한번 보시면 NCR은 NCR이라는 것이 N-1CR-1과 N-1CR과 똑같다.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N층과 N-1층 요 아랫집과 윗집의 관계죠. 그렇죠? 자 6C3과 5C3을 봅시다. 6C3은 5C2 더하기 5C3이다. 이게 지금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얘네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얘네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얘네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그 조합이 이 두 번째 식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구나. 그래서 6C3과 6C4를 더하면 6C3과 6C4를 더하면 7C4가 된다. 요런 게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그 성질이 요 조합의 성질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구나. 자, 근데 요게 놀라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보세요. 되게 재미난 일이 발생됩니다. 내가 만약에 요 3C3부터 6C3까지 싹 다 4개의 개수를 더한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이 3C3부터 6C3까지 짜라라라 더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면 3C3, 4C3, 5C3, 6C3 근데 3C3은 얼마야? 1이지. 근데 이 1이 이 4C4랑 또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얘부터 쭉 더한 것은 얘를 대신해서 이렇게 4개를 더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4개를 쭉 더한 것은 이렇게 4개를 더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랑 얘 2개 더한 건 뭐라고 했지? 얘랑 얘 2개 더한 게 뭐라고 했지? 5C4. 그러니까 이렇게 4개 더한 건 이렇게 2개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3개 더한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얘랑 더한 게 뭐야? 6C4지. 그럼 이렇게 3개 더한 건 그냥 이렇게 2개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2개 더한 건 뭔데? 오케이 7C4. 이렇게 4개 더한 건 이렇게 4개 더한 거랑 똑같고 그건 이렇게 3개 더한 거랑 똑같고 그건 이렇게 2개 더한 거랑 똑같고 그래서 7C4구나.
3C3, 4C3, 5C3, 6C3 얘네들을 따다다다 더했더니 쿵. 따다다다 더했더니 쿵. 하고 바로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친구의 결과가 떡하니 튀어나옵니다. 오! 여기서도 한번 달려볼까? 자, 1C1부터 6C1까지 그냥 짜라라라 더해봅시다. 자, 1C1은 얼마야? 1이지. 2C2는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은 전부 다 얘로 내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더한 건 2C2부터 짜라라라 6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 아, 이렇게 6개 더한 것과 이렇게 6개를 더한 것과 똑같구나. 자, 근데 2C1과 2C2 두 개를 더한 것은 3C2랑 똑같다 했죠. 그럼 요렇게 더한 것은 아까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5개를 더한 것과 똑같고, 그럼 또 그건 요렇게 4개를 더한 것과 똑같고, 그건 또 이렇게 3개를 더한 것과 똑같고, 그건 또 이렇게 2개를 더한 것과 똑같고, 그건 또 72 짜라라라라라 쿵. 또 오른쪽 아래로 떨어졌네요. 아, 이렇게 왼쪽 아래로 짜라라라라라라라 더하면 그 끝에서 오른쪽 아래로 픽 휘어가지고 한 칸만 떨어지면 그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마치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여기다 차마 그림을 그리지 못해. 왜? 이 그림 한번 그리면 또 이거 다 지우고 또 다시 그려야 돼요. 여기다 표시는 못하는데 상상을 한번 여기다 형광펜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쫙. 마치 무슨 모양이에요? 하키. 그래서 이제 하키체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하키체 모델로서 이제 얘를 기억하는 것을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실제 공식 이름은 아니에요. 공식 이름은 아닌데 하키체 모양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하키체 공식, 하키체 모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책에도 지금 형광펜 쫙 쳐져 있죠. 네, 하키체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은 이 왼쪽 하단으로 쭉 내려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2C0부터 6C4까지 싹 다 더해볼게요. 자, 2C0, 3C1, 4C, 5C3, 6C4. 자, 2C0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야? 1이지. 3C0도 얼마야? 1이지. 그래, 아이디어가 똑같아. 야, 얘 대신에 얘 바꿔서 쓰자. 왜? 못하러? 얘네들 싹 다 더한 것은 결국 얘네들 싹 다 더한 걸로 바꿨을 때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 또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 또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 또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가 되니까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아까 여기에서 얘 대신에 얘를 바꿔서 계산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근데 뭐 더하기로 했지? EC0부터요? 네, 미안. 자, EC0부터 이렇게 더한 것은 3C0부터 이렇게 더한 것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과, 또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은 또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과, 또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과, 여기서 이렇게 더한 것은 얘로 쿵. 자, 오른쪽 아래로 땅땅땅땅땅땅 떨어지니까 왼쪽 아래로 휙 휘어가지고 쿵. 역시 이것도 하키체.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던 것은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떨어지던 것은 오른쪽 아래로 휘어서 결과가 짠 하고 등장한다. 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 내용까지 잘 들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중간하게 4C2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4C2부터 4C2, 5C3, 6C4까지 더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저기 막 17C 몇 가지 더해 막 이런 식으로 시켜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보기 쉽게 4C2, 5C3, 6C4 어중간한 곳부터 시작해서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4C2 대신에 5C2로 바꿔 쓰실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모델 가능합니까? 안 되죠. 얘 더한 것은 7C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2C0부터 더한 게 7C4인데 어떻게 중간부터 더한 게 7C4겠냐? 말도 안 되지. 야, 내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그게 결과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스타트를 끊어야지만 걔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스타트를 끊어야지만 걔가 돼요. 어중간한 곳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걸 영영 못 구하냐?
그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결국 4C2부터 쭉 더했다는 것은 얘 처음부터 쭉 더한 것인 이 7C4에서 이 두 개를 쭉 더한 4C2를 뺀 거지. 다시 이 전체 7C4에서 내가 배제한 두 개의 합인 4C1을 얘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 어중간한 것만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4C2부터 6C4까지 더한 것은 7C4에서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의 합인 4C1을 빼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만 먼저 이해해도 내가 요거 일반화 시켜가지고 더 큰 숫자까지도 물어보고 우리가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앞으로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줘. 넌 캠프 잘 갔다 왔어? 네. 근데 왜 강의는 안 줘?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아니 맨날 붙어 있었어요. 푹 찔러봤더니 자백을 하시네? 아니 사실 내가 금요일 강의를 아직 안 올렸거든. 근데 너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해. 이 새끼가 분명히 들었어야 되는 거라. 응? 다녀와. 다 이해돼? 너무 졸려? 아니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무슨 뭐 목요일이나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해. 눈빛이 다 졸린 눈빛이야. 어? 왜 2시간인데 어제 뭐 하는 거야? 놀았지? 어지러워서? 왜 어지럽지? 근데 내일도 9시 나와야 돼요. 내일도라고 하지 말고 내일도라고. 예비 중2, 예비 중3, 예비 고1 딱 세 학년은 뭐 그냥 뼈를 묻고. 고2는 영원까지 굳어야 돼요. 그 고3 애들이 저 뒤에 있거든요. 쟤들 초췌한 것 봐. 자, 그럼 이제 우리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 얘네들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처음에 썼던 왼쪽 아래로 떨어졌었던 것들, 얘네 모양이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았었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쿵. 뭔가 공통점이잖아. 무슨 공통점이 있어? 쭉. N이랑 어리 한 개씩 든다. 어? 네? 뭐라고? N이랑 R이 한 개씩 늘어요? 네. 우리 지금 다른 숫자 보고 있니? 다시 봐봐. 뭐야 이거 지금 공통점. 요 숫자들을 보시면 무슨 공통점들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R이 같잖아. 그냥 이 고정되어 있잖아. 그래.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삼각형 그려놓고 시험 문제를 내겠냐고. 안 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5C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8C2가 얼마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 그럼 이걸 보고서 뭐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5C2부터 18C2까지 더한다? 2가 계속 공통이네? 그럼 왜 2가 계속 공통일까?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C2부터 하면서 이제 얘가 짠 떠오르고 18C2가 저 어딘가에 점점점에서 18C2가 여기 있겠죠? 18C2. 그러면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거 기체처럼 이 밑으로 쓱. 일단 기본 베이스 누구야? 18C2가 여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한 칸 밑에 뭐가 있었겠어? 19C2가 있었겠지. 그럼 당연히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19C3. 오케이. 그래서 얘는
19C 3이라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달려야 걔라고. 처음부터 달려야. 근데 어중간한 것부터 달렸잖아. 그러니까 배제됐었던 이 친구들을 더한 5C3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딱 그려주고 친절하게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안 물어봐.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냥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삼각형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 아래는 솔직히 2가 고정된다라는 아주 쉬운 공통점이 있었어. 근데 오른쪽 아래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게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내려가는 애다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 자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2C0부터 우리 아까 전에 달렸었던 거. 2C0, 3C1, 4C2, 5C3, 6C4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둘 다 1씩 늘어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차이가 계속 고정이다. 그죠? 차이가 고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8C6부터 점점점 플러스 뭐 20C 뭐 18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2로 고정되어 있네. 이거 딱 체크하고 바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2로 고정되어 있네. 알겠죠? 8C6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이 차이 나는 라인. 네. 여기에 8C6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저 멀리 20C 18이 있겠죠. 그럼 일단 기본 베이스. 계산 결과는 누구겠어요? 20C보다 한 칸 밑에 있으니까 일단 21C 얼마야? 일단 18이야. 21C 18.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전부 다 수가 똑같다고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 오른쪽에 있는 이 R이 똑같다고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결국 이 배제됐었던 이 친구들을 빼주면 돼. 그게 누군데? 8C.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8C6이었으니까 얘는 8C5. 그래서 여기서 8C5를 빼주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물어보면 상관없는데 대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요 개수들만 나열해 놓는다고. 무슨 소리? 뭐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만 다 나열해 놓고 얘네들이 합을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건 무슨 특징이 있다? R이 고정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다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건 뭐가 있다? 차이가 고정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중간한 것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배제하고 쓰셔야 된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그 순수한 그 값이다. 알겠죠? 네.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오늘은 요 이항계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원래 저번 시간에 썼으면 조금 더 속성으로 빨리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는 부분이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라서 좀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원리도 좀 설명하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거의 임박해서 우리가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책 정독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잘 읽어서 좀 살붙이기 작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다 하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하나가 생각났어. 요 1번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너무 당연해가지고 뭐 쉽게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짝수항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오히려 짝수다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끝나서 이게 지금 개수가 홀수야. 그래서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얘가 중간에 가운데가 남는다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배제되는데 이 홀수항들을 보시면은 얘랑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 또 똑같다고. 이 절반을 나눠서 요쪽 동네랑 요쪽 동네랑 결국 같은 녀석들끼리 합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거 얼마였어? 2에 지금 5층인데 2에 5제곱. 그래서 요만큼은 얼마? 2에 4제곱. 저만큼도 2에 4제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너무 파스칼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 안 다뤘는데 책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따가 정독하시면서 그 얘기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알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복식 테스트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마칠게요.